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교재는 첫 페이지부터입니다. 처음부터입니다. 민법 총칙. 10페이지를 펴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입니다.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그리고 이번 순환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다는 안 풀고 중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기본 연관된 문제를 볼 겁니다. 그게 Q 문제가 거기에 19페이지, 18페이지, 17페이지부터 보세요. 17페이지에 17페이지가 거기에 Q 단독행위가 아닌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번에 볼 거예요.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18페이지에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준법률행위인 것은 Q라고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법률행위 종류에 관해서 연결이 틀린 것 동그라미 Q. 그 다음에 19페이지 맨 마지막 문제 있죠. 권리 변동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Q. 자, 그 정도 자, 문제를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10페이지.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우리 민법은 크게 생활 관계가 있어요. 생활 관계. 삶에 있어서 생활 관계가 있는데 이건 크게 인간 관계가 있고요. 법률 관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법률 관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나눠지는데, 인간관계는 정이 지배하고 종교가 지배하고 관습이 지배해요. 근데 법률관계는 법이 지배합니다. 법이 지배해요. 법이 지배하는 관계인데, 이 법의 지배 관계는 크게 따지면 권리 의무 관계로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권리 위주로 생각하죠. 권리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 있는 사람이 의무 있는 자에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법률 관계는 법이 지배한다. 법의 지배하는 관계는 민사 문제에서는, 민법에서는 권리 의무로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권리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구워줬어? 그러면 돈을 안 갚아. 그럼 채권자가 권리가 있죠? 채무자한테 금전소비대책에서 돈을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해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나는 돈 구워주었다 라고 해서 권리 위주로 생각하지, 나는 돈 채무자다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권리 위주로 생각해. 그러면 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 변동.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니까 권리 변동 제1절에서 권리 변동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활관계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그 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법률 관계에서는, 법이 지배하는 관계에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이라는데 이거를 권리 변동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1절에 권리 변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권리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소멸, 변경, 소멸을 말한다 됐죠. 그래서 권리 변동 모습의 권리의 발생,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는 이 발생,
발생, 변경, 소멸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뒤쪽에서 문제를 하나 연결해서 볼 건데,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데, 권리 발생에, 즉 발생입니다. 발생. 권리 발생. 권리 발생은 취득이라는 겁니다. 취득. 여기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시 취득은 처음부터 취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하나 신축했어. 건물을 신축했어. 처음으로 신축했죠? 처음으로 권리 취득했죠? 그게 원시 취득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취득 원인의 물권에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에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점유 취득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득쇼. 20년간 소유서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쇼.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을 주인 없는 물건을 선점한다.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유실물을 습득한다. 이번에 좀 어제 언뜻 보니까 유실물 습득 서울의 관악구에서 어떤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8천만 원을 비닐봉투에 갖다 버렸더만. 그거 봤죠? 어디였어요? 그러면 달러로 바꿔갖고 유실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취득한 대로 고시생이죠? 고시생이 하나 취득했어. 경찰서에서 갖다 줬죠. 그러면 자, 그 사람이 가서 이제 주인을 찾아서 봤더니 나 기분 나빠서 버렸다.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8천만 원을 버렸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실물 습득했죠? 습득했으면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했더라고요. 신고했어. 근데 주인한테 이제 가서 가져가라 하니 나는 포기한 거다. 소유권 포기한 거죠. 그러면 그 돈은 습득자가 취득하죠. 6개월 지나서 그래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물론 이제 세금은 내야죠. 세금은 한 22%인가? 그건 내고 한 6천만 원 정도 취득하는데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새해 그 친구는 고시공부 따뜻하게 하겠죠. 고시공부, 무슨 고시공부는 신림동에 사법고시가 없어졌는데 행정고시는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입니다.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부합, 혼합, 가공, 이런 것들은 다 원시 취득이요. 원시 취득이요. 그러면 승계 취득은 전 주인이 있어요. 전 주인이 없어요. 이거는 전 주인이 있는 거고 전 주인이 없는 거예요. 승계 취득이요. 그러면 승계 취득은 이게 다시 또 이게 두 가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전적 승계란 말과 설정적 승계란 말로 나눠집니다. 설정적 승계. 이 설정적 승계는 우리가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있죠.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거 그렇죠. 잘못 반대했죠. 예, 이렇게 잘못 쳤습니다. 이게 전주가 없고 전주가 있는 겁니다. 원시니까 죄송합니다. 전 주인이 없는 게 원시 취득이고 전 주인이 있는 게 승계 취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는 설정이란 말에 들어가는 건 지상권 설정한다, 지역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이게 다 설정적 승계입니다. 설정적 승계. 근데 이전적 승계는 이거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눠진대요. 이게 특정 승계한다,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특정 승계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 집 전 주인이 있어서 현재의 주인에게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온다면 집이라는 특정물이 넘어옵니다. 집이라는 특정물이 이전해서 넘어옵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는 거,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는 거. 근데 상속을 한다 생각해요. 상속을 한다. 포괄승계인데 상속을 한다. 그러면 집 한 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 죽은 사람 피상속인의 전체의 재산이 한꺼번에 포괄해서 이전해서 넘어오죠.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맞죠? 상속은 이전적 승계죠. 포괄승계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문에 떴고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는 뭐 지상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령에서 사용 수익이나 처분을 따로 뽑아내는 거야. 이게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거는 이렇게 저당권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이거는 설정적 승계입니다. 지상권 설정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생에는 이처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근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게 상속은 이전적 승계고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변경입니다. 변경. 지금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니까 변경에는 자 주체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가 변경, 주체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의 변경. 이거는 매매로 집이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집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집은 살아있지만 남아있지만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체의 변경.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내용의 변경. 이거는 두 가지로 성질적 변경과 성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이란 말이에요. 수량적 변경.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가령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매를 했는데 을이 갑한테 돈을 줬는데 소유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이 열받죠? 성질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해제해버리면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데 이것이 해제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으로 바꿔진다. 성질이 변하죠. 왜냐하면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넘겨라 했는데 그게 손해배상은 돈이잖아요. 물건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수량적 변경이다. 그러면 이거는 양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이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건물 하나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건물 하나에 소유권과 저당권이 있죠. 권리가 두 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돈을 다 갚았어요?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리가 하나만 남죠? 하나 남아요. 이게 수량적 변경이다. 권리의 수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은 힘이 변경되는 거예요. 가령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1번 저당권이 돈을 다 채무자가 갚았어. 그러면 2번 저당권이 1번의 순위 승진하죠. 힘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1번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2번 저당권이 순위 상승하는 효과는 내용의 변경이다. 그러면 틀리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둘만의 약정입니다. 임대차는 둘만의 약정인데 여기다가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힘이 생기죠. 나는 임차권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이 변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하고 이렇게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이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이 사라졌죠? 절대적 소멸이죠. 상대적 소멸은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매매로 팔았어. 매매로 팔았을 때 갑이라는 사람의 주의가 을로 넘어갔을 뿐이지 집은 그대로 살아있죠. 상대적으로 집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것도 한번 나왔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이거는 절대적 소멸 아니고 상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는 자, 원시 취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시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전제하지 않고 전주인이 없어요. 자신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건물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합니다. 그건 별표를 치시고 나머지는 넘어가 되고요. 승계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는 하나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핵심 단어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포괄 승계입니다. 특정인의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전부 이전하는 것. 전부 이전 밑줄이죠. 상속,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은 죽으면서 전 재산을 유증하는 겁니다. 회사 합병. 설정적 승계는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거다. 설정. 세 번째 줄에 저당권 설정. 밑줄 하나 그어놓고요. 권리 변경,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보세요. 내용의 변경에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특정물 인도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 양적, 수량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양적 제한이나 양적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작용의 변경이 한번 나왔죠. 권리의 힘이 강해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 순위가 상승하는 것. 임대차 계약이 등기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것. 소멸, 절대적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 즉 저당 건물이 소실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적 소멸입니다. 매매로 인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쪽에 기출문제 한번 나온 게 19페이지를 보세요. 19페이지에 맨 마지막 Q라고 되어 있죠. 맨 마지막 문제 Q. 이게 이제 이게 한번 권리 변동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권리 변동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차가 원시 취득한다. 맞죠? 맞죠? 2번. 을의 토지의 갑이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맞죠? 3번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은 권리의 질적 변경이 아니고 작용의 변경이죠. 작용의 변경. 그래서 여기 1번 저당권이 소멸, 2번 저당권 순위 승진하는 거잖아요. 질적 변경이 아닙니다. 질적 변경은 아까 물건 내놔라 그런데 안 주면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게 질적이죠. 질적 변경을 뭘로 바꿔야 돼요? 작용의 변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작용의 변경. 질적을 뭘로 바꾼다고요? 작용의 변경으로 바꿔야 돼요. 틀렸어요. 이게 답이죠? 4번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죠? 맞죠? 5번입니다.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이거는 이전적 승계 맞죠? 아까 상속은 이전적 승계라고 그랬죠? 상속은 이전적 승계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원위치로 들어가서 정리할게. 아까 작용후 변경 있죠? 작용후 변경은 2번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거죠. 작용후 변경. 아까 질적 변경은 뭐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해버리면 손해배상으로 바꿔지는 현상이죠. 질적 변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법률 11페이지 맨 밑에 권리변동 원인입니다. 자, 권리변동 이렇게 살짝 살펴봤죠? 살짝 살펴봤죠? 그러면 이 권리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권리변동 원인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원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서 발생합니다. 법률 규정.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런데 이 법률행위를 놓고 또 나눠집니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 사시 이렇게 나눴죠. 이게 사실은 이게 법률 요건이거든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 이 법률 요건에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어. 권리 변동 원인이 되려면 법률 요건이 돼야 돼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는 내가 원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률 행위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발생한다면 법률 규정이야.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민법 총칙은 사실은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그런데 여기에 법률 규정에 우리가 준법률행위라는 개념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앞에가 준자가 붙으면 법률 규정으로 가요. 법률 규정으로 가. 그래서 거기 읽어봅시다. 11페이지에 법률 요건이란 권리변동 원인을 말하고 이에는 법률 행위와 밑줄이고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이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에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적법행위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눠지죠. 적법행위.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1번 있잖아요. 1번과 2번을 옆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그으시고 이게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가 있잖아요. 준법률행위. 근데 준법률행위는 사실은 법률 규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에는 다 법률 규정으로 가요. 옆으로 선을 그으세요. 그래서 법률행위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옆에 선을 그으시고 거기에 준법률행위는 뭔지는 모르지만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의 최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최고. 어쩔래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의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최고는 준법률행위요, 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야. 최고는 준법률행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최고. 협의 무건대리에서 어쩔래 최고합니다. 어쩔래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야.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니까 법률 규정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그것만 기억하시고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뒤쪽으로 다시 넘기시면 시험 문제가 18페이지를 펴보세요. 18페이지 보면 맨 위에 문제 준법률행위인 것은 최고를 찾으면 되죠. 다른 건 뭔지는 모르지만
준법률행위인 것은 뭘 3번이죠? 예? 채무 이행의 최고. 나머지 뭐 동의, 취소, 추인, 해제는 다 법률행위입니다. 최고. 최고는 뭐다? 준법률행위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도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고 1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법률행위. 다시 정리합시다. 생활관계는 민사상의 인간관계와 법률관계예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야. 권리 위주로 생각해. 그러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사람 권리 변동이라 그래. 그래서 권리 변동의 발생, 변경, 소멸 요거 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을 살펴보니까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하면 법률행위, 원하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면 법률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을 합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이 있으면 사실은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당사자가 원해서 발생하는 이 법률 행위가 민법 총칙을 배우는 겁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거기 보니까 13페이지 법률행위라고 나와 있죠. 법률행위. 그러면 뭐 서로는 넘어가 되고 법률행위 의의입니다. 자, 법률행위 의의는 자 봅시다. 이제 법률행위 요걸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요거. 자, 매매는 법률행위죠. 매매는 내가 원해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매매를 이렇게 해 봅시다. 매매를 하나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집이 하나 채 있고 건물이 있는데 내가 1억에 팔겠소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요. 사지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의사표시. 그러면 매매가 성립해요. 매매라는 거 성립합니다. 그럼 매매가 성립하면은 한 사람은 자, 내가 재산권 이전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은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게 매매가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러면 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법률행위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내용은 재산권 이전과 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즉 승낙, 청약이라는 하나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자.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 모여서 매매라는 요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법률 효과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률 요건에는 아까 매매는 법률 행위고 근데 법률 요건에는 원하지도 않는데 효과가 발생하고 아까 법률 규정도 있다 그랬죠. 법률 규정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매매란 예를 든다면 이처럼 법률 사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매매라는 법률 행위, 즉 법률 요건이 있어서 법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일정한 매매가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가 뭐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매의가 나옵니다. 양가로 1번에 13페이지에 법률행위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요소, 의사표시가 들어가죠. 팔겠소, 사겠소. 그러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의 경우 신고죠. 신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만약에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구성요소가 의사표시다 하면 틀립니다. 혼인을 한다. 혼인을 한다. 혼인을 한다. 야, 자기야 결혼할래? 응, 하자. 그렇다고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에 플러스 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구성요소가 의사표시다 하면 틀립니다. 별도가 있다는 거. 이것도 기출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고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죠. 즉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이고 법률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자, 보세요. 아까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매매가 성립하죠. 매매가 성립하면 매매의 법률 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요건이 돼서 재산권 이전,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라는 효과, 목적, 내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나올 때 아까 뭘 기억하라 그랬죠? 최고. 준법률행위는,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으로 간다 그랬죠? 아까 최고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최고. 그래서 준법률행위나 의사표시 이외의 사실을 법률 요건으로 해서 법률이죠. 법률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거기 최고란 말이 있을 거예요. 최고. 계속 최고가 나오니까 최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에서도 법률행위 종류가 뭐 가끔 나옵니다.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지금 자 봅시다. 지금 권리 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그럼 내가 원해서 효과가 발생한 법률행위요. 그럼 법률행위 종류.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민총은. 그리고 이게 물권으로 간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법률행위로 취득하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라면 등기할 필요 없죠. 채권 취득에도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계약이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란 나오죠. 지금 법률행위가 이거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를 이제 종류가 있어요. 법률행위가 어떤 종류가 있나? 그럼 이거는 의사표시의 개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이렇게 하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다. 이게 의사표시가 구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의사표시가 여러 개다. 하나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두 개 크로스가 되면 계약. 구심점을 향해서 가면 합동행위.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자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눕니다. 계약은 많이 들어봤죠? 계약은 우리가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채권 계약이요. 물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 있죠? 물권 계약이요. 신분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신분 계약이요. 혼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는 협의로는
채권 계약, 매매를 하고 임대차를 하고 매매 임대차, 매매 임대차가 우리는 채권 계약이야. 이것만 배우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 계약을 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다. 저당권 설정을 한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다. 물권 계약. 신분 계약은 뭐 우리 배울 필요 없잖아요. 계약. 자, 그런데 문제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독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없다. 유원, 유증. 그 다음에 유원, 유증 같은 거, 유증 같은 거.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소유권 포기. 뭐 유죄포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죄포. 재단은 뭐냐면 내가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해. 상대방이 없잖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 학교를 설립해. 학교를 설립해.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해버려요. 내 소유권 포기,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을 포기해버려요. 상대방 없잖아요. 죽으면서 뭐 해라, 누구한테 뭐 해라, 뭐 해라, 유언, 유증해버려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를 한다. 철회를 한다. 상계를 한다. 추인을 한다. 취소를 한다. 해제를 한다. 해지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채무 면제를 한다. 동의는 뭔지 알겠죠? 철회. 철회라는 거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없애는 거야. 추인은 사후 동의야. 취소는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효과를 없애는 거예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효과를 없애고, 상계는 채무자가 퉁치는 거예요. 채무자가 내가 네한테 돈 1억 갚을 게 있는데 받을 거 있어. 그러면 퉁치는 게 상계예요. 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애는 거고, 해지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효과를 없애는 거고, 채무 면제는 빚 갚지 마 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해 채무 면제해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여기 해제는 단독행위야. 근데 여기다가 합의자를 넘겨버립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가요. 계약으로.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17페이지. 시험 문제 Q 첫 번째 문제 있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요, 합의 해제. 합의가 들어가면 계약으로 가죠. 단독행위가 아니야. 철회.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 취소. 법정 대리 동의. 무권 대리 추인. 다 보세요. 단독행위죠. 철회, 뭐 추인, 취소, 해제, 해문 이렇게 다 해놓고는 여기다가 합의 해제. 계약으로 갑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으로 가요. 자, 그렇게 한번 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람이 모여서 설립행위하는 거야. 자, 교재 봅시다.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단독행위는 하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 있어요. 있다. 동그라미. 동의, 추인, 철회, 취소, 해제, 해지. 해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아까 문제 봤죠?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시험 문제고.
해제, 해지, 상계, 채무, 면제. 상대방 없어요. 자, 유언, 유죄포라고 기억하세요. 유죄포.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죄포. 계약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의 합치로서 합체 밑줄이고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신분계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채권계약, 채권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웁니다. 물권계약,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소유권 이전 합의, 저당권 설정 계약 뭐 이런 것들, 신분계약. 합동행위는 2인 이상 의사표시가 동일한 목적으로 향하는 것으로서 사단법인 설립행위. 자, 채권행위, 처분행위가 있어요. 채권행위, 처분행위. 자, 두 번째는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종류에 의사표시를 개수라는 거고, 이 문제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면 채권행위, 채권행위.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뭐 처분행위. 이 처분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준물권행위. 자, 아까 보세요. 매매를 보세요. 매매는 자, 내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하면 매매가 성립하거든요. 내가 1억에 팔게, 그럼 1억에 살게, 응 하면 약정해버리면 매매가 성립하죠. 약정했으니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해야 되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를 한다, 교환을 한다, 임대차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약정만 하면 되거든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 약정하면 매매가 성립하거든. 자, 교환은 대금 이외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면 교환이 성립하거든요.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해줄게 약정하고 차임 지급할게 라고 약정하면 임대차가 성립하거든. 그러면 약정했으니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죠. 이행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만, 따라서 채권행위는 채권의 이행의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처분 권한 없는 자, 즉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타인의 권리 매매는 약정만 하면 되니까 타인의 집이나 권리도 이행할 때 이행하면 주니까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약정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사서 주면 되니까. 근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다. 소유권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야. 소유권 이전해 준다. 저당권 설정해 준다. 재산권 설정해 준다. 이런 것들은 약정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종 마지막으로 이전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매매는 자, 채권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합니다. 근데 타인 처분 권한 없는 자, 즉 자기 집이 아닌 집을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 무효죠.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물권행위고 처분행위니까. 준물권행위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를 했다. 채무 면제를 했다. 뭐 이런 것들처럼 이행의 문제, 즉 물권행위는 하지만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것. 교재 봅시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 발생을 의혹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의무 부담액이라고 하죠.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따라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이게 별표죠. 즉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이게 시험 문제단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도 매매도 유효하다. 그러나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눠지는데 거기에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 소유권 이전 행위, 기타 등등. 그런데 한 줄 밑으로 내려오면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가 별표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거기까지. 뒤에는 이제 판례니까 넘어가 됩니다. 준물권행위는 자,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 재산권의 양도. 이렇게 지식 재산권, 우체 재산권이라고 하죠. 양도. 나머지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출연, 비출연, 유상, 무상, 뭐 유인, 무인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넘기세요. 넘기시고 두 개를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요건으로 갑니다. 법률행위 요건. 좀 쉬도록 하시죠.